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랙잭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가 있어요. 두 장의 카드를 받을 때 에이스를 처음에 받게 되면은 되게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에이스는 1도 되고 11도 되기 때문에 10카드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 에이스를 받아놓고 그 뒤에 10카드를 받게 되면 20일이 되잖아요. 20일은 블랙잭에서 가장 그 20일에 가깝고 20일을 넘지는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무적의 패를 바로 블랙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게임 이름도 블랙잭이고요. 첫 번째 이제 카드를 쭉 받게 되잖아요. 에이스를 첫 번째 받으면 그 동반 플레이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줘요. 야, 이제 앞으로 10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너 블랙잭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미리 축하를 받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승리 수당도 평소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딜러를 이겼을 때는 100%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10,000원을 걸면 10,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블랙잭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은 150%의 수익을 배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걸면 15,000원을 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상황이 바로 에이스를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10카드 J, Q, K를 포함한 10카드를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좋은 상황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에이스를 처음에 딱 한 장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너 이제 좀 있으면 블랙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라고 얘기를 하고, 꼭 10이 아니어도 9나 8 같은 경우가 나오더라도 19, 20 대단히 높은 숫자죠. 웬만하면 지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바로 에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예요. 에이스를 받고 블랙잭으로 승리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껏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잘 나오지 않았던 에이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자, 에이스가 두 장이죠. 에이스가 두 장인 경우의 조합은 에이스는 1도 되고 11도 된다고 했으니까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거나 아니면 11 플러스 1로 해서 12도 될 수 있겠네요. 11 플러스 11로 해서 22라고 계산하는 사람은 없겠죠. 버스트가 되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투자로 설명을 하면 이런 상황이죠. 아, 되게 좋은 투자의 기회를 얻게 돼서,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 여기에 뭐 지하철이 생긴대, 혹은 뭐 주식을 투자하면 여기에 올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 뭐 이런 기대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새로 생기는 그 개발이 취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치면 원래 예상했던 매출보다 크게 낮아졌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의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달러 투자로 따지면 이런 거죠. 환율이 낮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진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딱 두 장이 됐을 경우에는 기분이 약간 좋지는 않은데 이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블랙잭 게임의 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스플릿이죠. 예, 카드를 두 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카드 좀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6이나 뭐 5 같은 뭐 한 7 정도도 나쁘지 않겠네요. 상대방이 낮은 숫자, 딜러가 낮은 숫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버스트 될 가능성이 높을 때 내가 에이스 두 장을 받았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스플릿을 시도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 스플릿을 하게 되면 에이스 플러스 에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11 플러스 11이 아니라 그냥 11과 11 이렇게 두 사람의 플레이어로 분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분신술을 펼쳐가지고 그냥 처음에 내가 좋았던 에이스 한 장을 받고 기분 좋아했던 것처럼 다시 그 처음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팅금, 그러니까 투자액은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걸었으면 20,000원이 되겠죠. 자, 그럼 10,000원을 베팅한 에이스를 가진 플레이어 한 명하고, 그리고 또 10,000원을 베팅한 에이스를 가진 플레이어, 이렇게 이제 2명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10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카드가 또 에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스가 3장이 되는 거죠. 이미 한 장의 에이스는 그냥 뭐 독립적인 거니까 관계가 없을 텐데, 내가 에이스를 받아놓고 10을 기다려서 블랙잭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에이스가 나와요. 자, 이런 경우 또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카지노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스플릿을 허용합니다.
또 분신을 해야겠죠. 또 스플릿을 해야겠죠. 예, 에이스가 총 3명의 플레이어가 가진 에이스로 분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아니면 한두 개 정도는 10이 붙어서 블랙잭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에이스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또 스플릿을 할 수 있느냐? 예, 거의 대부분의 카지노의 룰에 따르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스 스플릿은 3장까지만 허용을 해요. 사실은 에이스를 3장 스플릿 했을 때 또 에이스가 나올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나온다 하더라도 분신한 3명의 플레이어 중에 1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3명 중에 1명 정도는 C카드가 가장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C카드 아니면 뭐 8이나 9나 이렇게 좀 높은 숫자가 붙어서 한 3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이기고 1개 정도는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웬만하면은 3개 다 이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러의 카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딜러가 스스로 버스트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원래 투자를 했던 금액의 3배 정도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복잡하게 그 스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달러 투자를 제가 했는데, 달러를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 1,000원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9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사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물을 탔다라고 하죠. 총단가를 낮추는 행위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에 10,000달러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900원이 됐을 때 또 10,000달러를 매수하면 두 개를 합해서 계산을 하면 평단가는 950원에 20,000달러를 사게 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현재 900원인 원달러 환율이 950원 이상이 되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예상이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달러 투자를 블랙잭의 스플릿 기술처럼 스플릿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두 개를 합해서 평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1,000원에 산 10,000달러는 그냥 1,000원에 산 10,000달러예요. 제가 분신수를 해서 1,000원에 10,000달러를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900원에 10,000달러를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잭에서 스플릿을 했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1,000원에 10,000달러를 매수한 이 투자자는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됐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거나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런데 900원에 10,000달러를 매수한 또 다른 투자자는 좋은 상황이죠. 되게 싸게 매수를 한 거니까요. 1,000원에 산 10,000달러와 900원에 산 10,000달러를 합해버리면 950원 이상이 되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스플릿을 하게 되면 900원 이상만 돼도 900원의 달러를 매수한 투자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블랙잭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플릿을 한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 3명이 각각 다르게 게임을 운용을 했듯이, 달러를 1,000원에 산 투자자하고 900원에 산 투자자하고 또 이제 더 하락을 해서 800원에 산 투자자가 있다면 800원에 산 투자자하고, 그러니까 카드를 스플릿한 것처럼 독립적인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950원의 평단가를 내가 산출을 해서 기다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910원까지는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900원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91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산 950원 이상이 되면 내가 뭐 수익이 작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 평단가까지는 잘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박스를 이루거나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플릿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자를 분신수를 통해서 투자자를 구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900원에 달러를 매수한 그 투자자는 910원일 때 팔아서 10만원의 수익을 얻고요. 그리고 다시 900원이 되면 또 사고, 또 910원으로 올라가면 또 팔고,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5번 계속했다 그러면 50만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1,000원에 산 투자자도 결국은 나인 건데 1,000원에 달러를 매수한 투자자는 지금 현재 손실 상황 아니냐.
900원의 달러를 산 투자자가 아무리 돈을 계속해서 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인 상황 아닌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손실을 확정 지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에이스를 받고 10을 원했는데 예를 들면 뭐 한 6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17이에요 17은 그렇게 높은 숫자도 아니고 좀 애매한 숫자죠. 딜러의 카드를 봤을 때 내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투자로 따지면 높은 가격에 달러를 매수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카드를 더 받아서 내가 먼저 버스트 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거죠. 손실을 확정 짓지 않는 거죠. 1000원에 10,000달러를 산 이 투자자는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댓글에 달러 예금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달러 예금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은행 창구 가가지고 달러 가지고 가가지고 달러 예금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통장 만들어져요. 그냥 우리나라 예금 통장 만드는 거하고 그냥 똑같아요. 별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더 쉽게 하려면은 요즘 이제 모바일 앱이나 이런 은행에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입을 하면은, 저는 그 가입하는데 시간이 5분 이내? 뭐 이 정도면은 달러 예금 상품 가입을 해가지고 그냥 뭐 한 이틀 정도 놔뒀는데 원달러 환율이 내가 원하던 어떤 상황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예금을 해지하고, 예금 해지할 때 이틀 이상이면 내가 이틀 이상 달러 예금을 하겠다 단기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7일짜리 뭐 10일짜리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달짜리 이렇게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미리 그 정한 이자도 받고 그리고 내가 환차익도 얻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에이스를 스플릿을 할 때 3번까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달러 투자를 하는데 스플릿을 3번만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뭐 누가 달러 사는데 스플릿을 3번까지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정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심하게는 10번도 하고 20번까지도 했어요. 계속 스플릿을 해서 별개의 투자자가 뭐 결국 그도 나 자신이긴 하지만 스플릿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에 달러를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달러들은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은 달러 예금을 통해서 그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전시키는 뭐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달러를 매수한 후에 환 차익이 아니라 환 손실을 보고 매도한 달러는 단 1달러도 없었습니다. 물론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달러들은 있었지만 한 번도 손실을 확정시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100% 승률을 이루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하자면, 이 투자의 상황에서는 내가 손실이 예상되는, 내 생각처럼 이 게임이 흘러가지 않아서 손실이 예상되는 어떤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손실을 확정 짓지만 않으면 그 투자는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어떤 가격으로 그리고 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만 있으면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안 좋은 상황에서라도 그 추가 매수, 그러니까 스플릿을 통해서 별도의 투자자가, 내 안에 별도의 투자자인 거죠. 별도의 투자자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먼저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한,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